오늘 키싸위키 첫 번째 항목은요. 돈의 여행인데요. 추운데 웬 여행이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는데 부동산 가격이 변동하는 이런 시점에 여유 자금들이 어디를 이동하느냐 이런 걸 주시하는 눈길들이 있어서 좀 풍자적으로 정해봤습니다. 돈의 여행.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 가격 하락하고 있다는 보도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 지역이 좀 확대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는데요. 예. 지난주에 이제 강남 3구의 아파트값 하락 추세가 확인됐다. 이런 보도들이 쭉 나왔는데 이번 주에 보니까 용산구, 동작구까지 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용산은 뭐 이른바 마용성이라고 그래서 마포, 용산, 성동, 그죠? 그렇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오른 지역들 중 하나죠. 그렇죠.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 통계발 발언 이게 겹치면서 그야말로 가파르게 또 더 올랐었는데요. 예. 이번 주에 보니까 용산구 아파트 가격이 0.02% 하락했다는 겁니다. 용산구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것은 2015년 1월 둘째 주 이후 3년 10개월 만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흑석 뉴타운 등의 개발 호재로 가격이 급등을 했었던 동작구의 아파트 가격도 0.02%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네. 이것도 2017년 9월 셋째 주 이후에 1년 1개월 만에 하락됐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제일 관심이 집중된 강남권은 어때요? 여전히 하락세예요? 지난주에 이제 9.13 대책 이후 첫 하락으로 전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강남 4구의 아파트 가격은 0.04포인트 하락을 해서 전주보다 0.01%포인트 내림폭이 커졌다고 합니다. 특히 서초구, 강남구 이렇게 좀 전통적으로 투자가 되는 여기에 낙폭이 좀 컸고 지하철 개통 호재가 있는 강동구의 경우에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5%의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갑자기 과열됐으니까 뭐 일부 가격 조정 뭐 나쁜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가격 올라가는 그 상승기의 아파트를 산 사람 그 실수요자들은 피해를 입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참 문제인데요.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서울 아파트 매수인 연령 분석 여기에 따르면은요. 9월 말까지 매수인의 나이가 확인되는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 중에 이 30대의 아파트 매입 건수가 전체의 3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40대가 부동의 1위였는데 예. 40대를 간발의 차로 지금 제쳤다는 거거든요. 하하. 이 30대 중에는 물론 여윳돈을 좀 투자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전월세 살다가 주변에 주로 아파트 사고 이런 흐름들이 쭉 있으니까 여기에 뒤처질까봐 좀 큰 마음 먹고 이번에 아파트 매입에 나섰다 이런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아파트 가격 하락세 물론 뭐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고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바로 이 사람들이 좀 패닉에 빠지는 이런 국면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당국이 좀 지속적인 관리와 이런 관심 계속 눈을 떼지 않는 이런 태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겠고 뭐 가장 근본적으로는 시중에 지금 여윳돈이 너무 많다. 그게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일조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돈이 갈 곳을 마련해 줘야 된다. 좀 생산적인 곳에 투자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정부 여당이 당정 협의를 열고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을 논의를 했는데요. 여기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금융시장과 주식시장으로 이동을 시켜야 된다. 즉 돈을 여행을 빨리 시켜줘야 된다. 이런 그래야죠. 얘기였는데요. 그래야죠. 이를 통해서 혁신기업에 안정적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줘야 된다. 예.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주식시장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일단 사모펀드 발행 기준을 완화하고요. 이 비상장 기업의 투자 전문회사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는 건데요. 뭐 사모펀드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개인적으로 모금을 해서 그것을 펀드화해서 투자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형태의 펀드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또 변호사, 회계사, 금융투자업 종사자 등의 좀 투자 경험이 있는 개인들을 전문 투자자로 인정하는 방안도 이 당정이 검토를 했고요. 예. 또 중소기업의 경우에 좀 자산을 유동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자산유동화법에는 좀 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이거를 좀 풀어서 네거티브 규제, 즉 안 되는 거를 리스트에 올려놓고 나머지는 다 허용해주는 이런 방법으로 좀 개편을 해준다.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사모펀드는 또 일종의 그 헤지 펀드, 그런 것도 있죠. 네. 투기 자본 그렇죠. 이렇게 연결되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업한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는 지적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모펀드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윤을 내기 위한 펀드이고 그러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뭐 기업을 내실 있게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지 않고 그 이익을 내는 것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기업이 오히려 좀비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사모펀드라는 것은 결국 주식시장처럼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선수들끼리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좀 무력화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금융소득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부유층에 집중이 되고 최근에 뭐 국세청 자료라든지 예. 이런 것을 통해서도 좀 이 집중되는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고들 하는 시점인데 이런 좀 논의가 여기에는 역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한쪽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사모펀드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만 꼭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부동산 쪽에 몰린 자금을 금융, 주식 이런 쪽으로 옮겨가도록 하는 이건 꾸준히 해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반려동물과 여성과 카메라인데요. 오늘 이른바 IP 카메라를 해킹해서 뭐 여성들의 사생활을 훔쳐본 남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뭐 피해 여성이 거의 뭐 5천 명에 달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찰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 이 소식을 좀 알아보시죠. 먼저 IP 카메라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할 수 있는 개인용 CCTV인데요. 외부에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언제든지 이 카메라 화상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예. 이제 CCTV입니다. 예.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 육아 도우미를 쓰는 경우에 이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좀 설치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 특히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에 반려동물이 집에 혼자 있으니까 그렇죠. 이걸 좀 보기 위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요즘 많아졌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CCTV인데 외부에서 인터넷 통해서 내가 볼 수 있는 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이게 해킹됐다. 그렇죠. 이 경찰청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이 이 IP 카메라에 무단 접속한 사람과 이를 통해서 사생활을 훔쳐본 사람 등 총 10명을 이제 정보통신망법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검거를 했다는 건데요. 예. 이들은 여성이 등장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영상들을 특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엿보고 이 민감한 사생활 장면이 여기에 등장을 하면 이걸 영상을 저장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장한 영상이 하드디스크 1개 분량을 넘는 1.4TB에 달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해커가 IP 카메라의 주소를 알아야 해킹을 하든지 뭐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건 또 어떻게 찾아냈다는 거예요? 이 용의자 중에 웹 프로그래머가 있는데 이 사람이 황모 씨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IP 카메라를 판매하면서 또 반려동물 영상을 서로 공유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가입을 해서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IP 카메라가 해킹을 당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뭐 해킹을 방지하자든지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이후에 또 같은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기도 이제 IP 카메라 해킹을 시도를 한 거고 그래요. 올해 9월 달에는 이 사이트의 회원 정보를 다 통째로 빼내서 이 중에 여성 회원들만 분류를 해서 이들이 갖고 있는 카메라 수백 대를 들여다봤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 영상들이 혹시 외부 유출되지는 않았나요? 이 과거에도 이제 IP 카메라가 해킹이 돼서 민감한 사생활들이 영상으로 이제 유출이 된 그런 사례가 있어서 보도가 됐었는데요. 예. 이런 게 아마 뭐 웹하드 수익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연결이 되는 측면이 있었겠죠. 네. 근데 이번 사례는 좀 불행 중 다행이랄지 외부에 유포되거나 이런 정황은 없다라고 경찰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자기 집에 이런 IP 카메라 설치하신 분들은 혹시 나도 해킹 당한 거 아니야라고 두려워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일단 뭐 남성들이 여성의 사생활을 엿보는 것에 관심 자체를 갖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대응책이 필요한 거죠. 예. IP 카메라마다 지금 초기 설정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는데 이걸 바꾸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경우가 가장 해킹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아이디 비밀번호를 설정을 했더라도 보안 취약점을 전문적 지식을 가진 해커가 파고들 수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 보안 업데이트를 신경 써서 해줘야 됩니다. 예. 이 대목에서는 중국산 IP 카메라가 특히 취약하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이 구매 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사용하지 않을 때 아예 전원을 끄든지 또 카메라 렌즈를 가리는 이런 방법도 동원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내가 밖에서 집에 뭐 반려동물을 보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그렇죠. 집에 들어가면 전원 꺼면 되는 거네요. 꺼버리는 겁니다. 아이고, 시사회기 세 번째 항목은요. 판결문의 성인지 감수성인데요. 최근 30대 부부가 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대법원이 이걸 이제 하급식 판결에 대해서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됐다 이런 표현을 써서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이 뉴스를 좀 짚어보시죠. 그러니까 성폭행 피해를 당했는데 그 가해자가 사실 1심 무죄 판결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억울해서 스스로 목숨 끊은 그거죠. 그렇습니다. 이 폭력 조직원인 박모 씨가 남편과 자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해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건인데 예. 1심에서 이제 폭행 뭐 이런 것들만 유죄가 인정이 돼서 1년 6개월형이 나왔고 성폭행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가 됐었거든요. 예. 그러자 피해자 부부가 올 3월인 전북 무주의 한 캠핑장에서 이게 억울하다면서 이제 함께 목숨을 끊었는데
끄는 건데 예. 이들이 남긴 유서에 뭐 죽어서도 함께 끝까지 복수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담겨서 상당히 화제가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다면서요? 그렇죠. 올해 5월 달에 2심에서도 성폭행 부분이 이제 무죄가 또 나왔었는데요. 예. 어제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대전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여러 사정이 있는데도 이 재판부가 증명력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라는 건데요. 특히 성폭력 사건을 심리할 때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됐다. 이게 이제 분명히 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성폭력 사건 재판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중심 판단이 많다. 이런 지적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 성폭력을 합의하에 관계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이번 사건도 1심 재판부가 피해 여성이 불륜 사실 발각을 우려해서 남편에게 허위 피해 사실을 말했을 여지가 있다. 이런 추측을 또 판결 내용에 포함시켜서 논란이었고요. 2심 재판부도 피해 여성이 뭐 성폭행 이후에 10여 분간 가정 관련 대화를 나눈 점을 무죄 근거 중 하나로 꼽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시각들은 피해자다운 행동으로만 일관하지 않았을 경우에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비판을 자초를 해왔는데요. 이번 대법원의 어떤 이런 판결부터 좀 판단 기준이 바뀌는 신호인지 이 여부를 좀 지켜보면서 우리가 비판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일단 바꾸자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